자, 리플 XRP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K입니다. 자, 최근 지속적 하락의 모습에 심지어 불안감, 공포감들이 팽배했지만 다시 한번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여기 앞전 거래량 급락했을 때 여기 저점에서 들어온 수급들이랑 비슷한 수준으로의 수급들 들어오면서 저점에서의 매집, 공포감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고서 떨어지면서 불안감, 실망, 매물들을 출회되면서 그 부분의 물량들을 받아내는 작업들이 좀 나온 모습이죠. 자, 그리고서 시장은 단기적 반등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 저점 대비해서 약 14% 정도 상승이 흐름 나온 모습인데요. 자, 뉴욕 연은 총재가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씨를 살렸죠. 자, 인플레 예상보다 덜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비추면서 또 시장은 단발적 반등의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CME 패드워치에서는 또 12월 인하 기대감이 75%로 껑충 또 뛰어 올랐죠. 아, 이게 웃긴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90%였다가 98%죠. 98%까지 올랐다가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과 비둘기파적 발언이 엇갈리면서 어떻게 됐죠? 그쵸. 45%인가? 그 정도 40%대로 내려갔었죠. 자, 그런데 요번에 또 뉴욕 연은 총재의 한마디에 75%. 와, 다시 또 뛰어오르면서 자, 이렇게 되면 점점 시장은 뭐다? 양치기 소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믿질 않는 거죠. 이 수치를. 이런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팍팍 흔들린다면 나중에 피로감만 더 쌓이게 됨으로써 결국 정작 올라갈 때 힘이 약해질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일단 좋은 코멘트가 나오면서 반등의 흐름 준비하고 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플 XRP 앞으로의 움직임 그리고 전략 부분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직전 영상 체크해보면은 2,800원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접점에서의 매집들 이루어지면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하단 박스권 부근을 주의시 보자라고 해서 2,730원 부근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미리 언급드렸죠. 자, 그리고서 리바운딩에 대한 부분들 나올지에 대한 여부를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다? 거래량 부분 잘 체크하면서 단기적인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확률 높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아직 거래량이 이때는 크지를 않았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 다시 또 크게 들어오면 리바운딩 또 강하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래량 어떻게 됐어요? 결국 4시간 봉을 보게 되면은 저점에서의 거래량 다시 한번 세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세게 들어오면서 결국 수급들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단기적 반등 흐름 나오고 있어요. 다만 상단은 살짝 지금 3,100원 언저리 부근을 돌파하려다가 못하고서 여기를 눈치 보고 있죠. 자, 이 위치가 바로 단기 이평선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언론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좀 안정세를 잡아갈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다시 또 경제 지표들에 대한 발표들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안 되다 보니까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고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고 하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바로 경제 지표가 안 나오다 보니까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삼을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그럼 셧다운으로 인해서 그럼 경제 지표 이제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다음 주 GDP와 PCE 발표 예정인데 현재 연기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첫째 주에 고용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는데 이미 연기를 시킨 상태죠. 12월 15일로. 그리고 CPI까지도 이번 달에는 안 나오고 다음 달도 15일 정도로 고용이랑 비슷하게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FOMC가 현지 시간으로 12월 10일 날 금리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지표들 지금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항목들이 PC, CPI, 고용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지금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FOMC 위원들 찬반이 팽팽한데 결국 이거는 계속 시장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변동성을 계속 보일 수 있어요. 결국 FOMC가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 근데 또 금리 결정 동결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FOMC에서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차후 금리 인하죠. 내년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그 다음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과연 물가가 안정이 될지에 대한 여부들, 그리고 고용의 둔화가 계속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연말로 갈수록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바이낸스 XRP 지금 차트의 흐름 보게 되면 현재 다시 한번 하단을 크게 깨고 2달러 부근 밑으로 내려왔지만 빠르게 회복하면서 2달러를 지켜주면서 다시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에요. 다시 여기 위를 안착한다면 다시 한번 이 상단에 있는 저항 라인 부분을 터치하려고 갈 거라고 2.3달러 부근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12월 초 FOMC 전까지는 다소간의 등락을 보이면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눌림 줄 때 천천히. 지금같이 오른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가면 또 물릴 수도 있어요. 자, 눌림 줄 때의 저점, 분할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 계속 준비하라고 눌릴 때마다 천천히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타점들 안내해 드리고 있죠. 자, 그럼 리플 XRP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와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XRP를 보유 중이신 분 아니면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기 코인 추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11월 20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11월 21일 단기 코인 추천입니다 라고 하면서 라그랑주를 추천드렸죠. 자, 매수가로 600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로 636원 부근 또는 7%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라그랑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라그랑주가 680원 부근을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공략드린 시점이 이때였고 600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밑으로 살짝 내렸다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걸어두신 분들 같은 경우 100% 다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상승 흐름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총 14%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7%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7% 이상 수익 시 또는 636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번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잖아요. 그럼 기분 좋아진 그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는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몰빵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매도하지 않고 목표가 돌파했는데 홀딩 한다던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CMC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는 10입니다. 최근 근래의 최악의 상황이죠. 자,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유동성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은 극도의 공포 구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주의해야 될 건 이 탐욕, 극도의 탐욕 구간이지 극도의 공포 구간, 그리고 공포 구간에서는 항상 바닥을 다지고 최악, 큰일 난다, 뭐 날아간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그 물량들, 불안감, 그리고 실망, 매물들을 받아내고 난 작업을 한 이후에 항상 역사적으로도 큰 상승의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 얼마 전까지도 이어졌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또 공포 구간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겁먹기 아니라 대응을 잘해서 어떻게 반등을 준비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뉴스들 날아간다, 금리 동결이다, 좋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뭐예요? 제로소멸이죠. 그러고 나서 좋은 얘기들, 호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악재들만 나오고 있으니까 호재들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반등을 하겠죠. 근데 거꾸로 이 위에 있는 라인, 야, 더 간다, 난리 난다, 신고가 더 날아갈 수 있다라고 국도의 탐욕 구간에서는 뉴스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항상 밀어버리는, 차익 실현하고 떠나죠. 이런 거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고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더 주의를 해야 되는 단계. 여기서는 저점에서 반대로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하나리 캐피탈에 이은 두 번째 XRP ETF 비트와이즈가 상장을 하면서 첫날 1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을 유입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 정도 되는 거죠. 제도권에 대한 진입과 함께 하나리 캐피탈 이후에 두 번째 XRP 현물 ETF가 출시를 하면서 바로 현물 수요에 대한 증가 부분과 함께 자금력에 대한 부분들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자, XRP ETF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빠듯하게 제가 보기엔 빡시게 준비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자금도 현물 나중에 XRP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벌써 또 24일 날 그레이스 K가 프랭클린 템플턴 큰 자금 운용사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죠. 지금 XRP ETF가 11월 24일 출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랭클린 템플턴이 기존에 원래 빨리 상장을 하려고 했다가 좀 뒤쳐졌죠. 그렇지만 그레이스 케일과 프랭클린 템플턴이 상장하게 될 경우 더 큰 자금들에 대한 유입들 이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레이스 케일과 프랭클린 템플턴 이후 또 21 쉐어즈가 이미 티커가 나와 있죠. 이미 SEC 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어서 상장이 될 수 있는 예정이기 때문에 본격 반등에 대한 준비해야 된다. 또 코인쉐어즈도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충분히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 우리 4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확실하게 크게 수급들 들어온 모습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고서 다시 3,100원 위로 지금 현재 안착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직 단기평선 위로 그리고 또 3,100원 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또 추가적인 반등의 흐름 예상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이 경제지표들 발표들이 지금 좀 뒤로 다 연기가 됐어요. FOMC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연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 금리 동결이 돼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FOMC에서 연준이 과연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어요. 위아래로. 추가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 그리고 또 유동성에 대한 증가 부분으로 반등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또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살짝 눌리겠지만 경제지표 발표들이 연말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에 대한 모습들이 나온다면 또 다시 금리 인하. 왜냐? FOMC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지표들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에 대한 부분들 경제지표들이 결국 안정되기 시작하면
ETF 승인들과 함께 수요 증가와 함께 다시 크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비트와이즈에 이어서 이제 XRP ETF 그레이스카이가 프랭클린 템플턴 정상적으로 출시가 이어진다면,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ETF가 상장된다고 해서 바로 콱 하고 다이나믹한 수급들의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 결제일에 따라서 최소한 그래도 이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여유는 좀 둬야 된다. 그리고 또 예전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ETF가 상장했을 때 단기적 반등의 모습 나오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내려가고서 바닥을 다진 다음에 자금들이 충분히 저점에서의 매집 이후에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XRP 단기적 반등은 또 나올 수 있겠지만 또 당연히 누르고 또 이렇게 개미 털기 중간중간 하면서 움직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단기 이평선 위로 안착하면서 요 붉은 선 위로 안착하면서 또 3,100원 위로 자리를 잡는지에 대한 여부. 자, 밀린다면은 다시 한번 요 하단 박스권 2,900원 언저리 부근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해야 되고, 자, 여기 위로 안착하게 되면 빠르게 또 3,400원 부근 돌파 여부 봐야 된다라는 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결국에 다시 이걸로 올라서면은 이제 빠르게 4,000원 돌파 부분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상승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물량들 잘 체크해서 담아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급하게 또 지금 여기 물량들 따라가면 또 물릴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왜냐? 지금 수급들이 약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중에 다시 한번 물량들 추가로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 타점들, 그리고 또 매도할 때 함께 따라올 수 있게끔 최대한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서 수익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 실시간으로 대응 드리면서 같이 수익 낼 수 있는 매수, 매도, 타점들, 대응 전략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영상 더보기란 아니면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자, 트레이더 K 실시간 대응 전략 및 무료 단기 코인 신청하시는 방법 있습니다. 이 링크 누르시고 원하는 항목 체크 후 작성, 제출 누르시면 완료가 되는데요. 자, 클릭하게 되시면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알람 받으실 분들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단기 급등 무료 코인 추천 받기를 원하시면은 또 중복으로도 체크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의 보유 종목 대응 전략 상담 원하시는 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하단에 꼭 혜택 받으실 전화번호 010부터 해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 작성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보이는 번호 010-5631에 2356번으로 코인이라고 이렇게 발송해 주시면 확인해서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 부담 없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대응하시면서 수익 기회 잡으실 분들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점에서의 큰 수급들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모습 보일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FOMC 전까지는 12월 초 전까지는 다소간의 등락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급하게 사지 말고 저점 눌릴 때의 찬스들, 저 포지션은 뷰는 그대로죠. 분명히 말씀드렸던 뷰입니다. 그리고 FOMC 이후에 다시 또 한번 흔들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경제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 양호하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와 함께 또 리플 XRP, ETF에 대한 본격적 승인들, 그에 따라서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들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분명히 공포감, 그리고 또 7월 달부터 지속적 하락에 의해서 걱정 많이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지금이 이제 마지막 고난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구간에서 뭐 하루아침에 바로 올라가는 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준비하자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대응하시면 될 듯합니다. 또 실시간 대응 및 중요 정보는 연락 남겨주신 분들에게 또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빠른 신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본 게임은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모두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K였습니다.